코칭 경영의 도 5. 피드백 주기. 알렉스는 진정으로 효과적인 피드백을 처음 전달합니다. 2주 후 사보에서 코칭 통념을 다룬 사라의 기사를 읽으며 알렉스는 고든을 떠올렸습니다.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 그에게 코칭을 해주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최근 회사에 입사한 고든은 알렉스가 직접 보고를 받는 첫 직원이었습니다. 회사는 아이스크림 시장에 대한 관심을 다시 보였으며 알렉스는 고든의 도움을 받아 아이스크림 및 냉동 요구르트 제조업체인 콘스 앤드 텁스 인터내셔널사가 매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조사 평가했습니다. 일은 순조롭게 시작됐습니다. 둘은 관련 정보를 수집했고 회사 고객들 일부를 면담했으며 콘스 앤드 텁스의 가치를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스는 고든이 근무 시간에 어디론가 사라지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분명했죠. 알렉스가 요청할 때마다 그는 관련 사항을 여러 각도에서 철저하게 분석한 자료를 자신의 컴퓨터에서 인쇄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고든이 갑자기 근무처를 이탈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이 점에 대해 그가 주기적인 팀 미팅에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모종의 피드백이 필요한 때야. 알렉스는 사라가 준 건설적인 피드백에 관한 작은 책자를 뒤적여가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책에서 피드백 전달을 다룬 부분은 코칭이 단순히 피드백을 주는 것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작됩니다. 즉, 피드백은 매우 중요한 도구이며 피드백을 잘 제공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은 피드백을 제공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세 가지를 기억하기 쉽게 AID, AID라는 약어로 제시했습니다. A. 액션 행동. 고객이 검토 대상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I. 임팩트, 영향. 그러한 행동이 가져온 효과. D. desired outcome, 바람직한 결과. 고객이 이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방법. 알렉스가 그 소책자를 내려놓았을 때 고든이 예정된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들렀습니다. 알렉스는 현재까지 프로젝트의 진행이 순조롭다는 평가로부터 시작해 이제까지 고든이 수행한 일의 몇 가지 측면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든, 우리의 팀 미팅에 참가했을 때의 당신의 태도에 관해 피드백을 주려고 하는데요. 당신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든은 동의한다는 뜻으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당신은 팀 논의에 철저하게 빠져들지 못한다는 점을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제 팀 미팅 때만 해도 당신은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것만 같았어요. 때때로 창밖을 바라보기까지 했는데요. 내 관찰이 정확했다고 생각하나요? 행동에 대한 설명. 저는 끝도 없는 논의에 가끔은 다소 따분함을 느껴요. 고든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분석에 몰두하는 편을 선호합니다. 알겠어요, 고든. 하지만 그러한 태도의 문제점은 회의가 끝나 당신이 자신의 업무로 복귀했을 때 미팅에서 다른 사람들이 동의한 방향 전환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업무가 장황해지고 당신은 거만한 인상을 주게 될 수도 있죠. 팀 동료들의 의견 따위에는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치기 때문이죠. 영향에 대한 설명. 제 일 처리가 간결하지 못한다는 첫 번째 지적은 알겠지만 제가 거만하게 보일 줄은 전혀 몰랐어요. 고든이 놀라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시죠. 알렉스가 제안합니다. 고든, 당신 생각에 어떻게 해야만 회의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람직한 결과에 대한 논의. 고든은 바로 대답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본격적인 직장 생활이 처음이고 팀을 이루어서 일하는 데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스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매번 미팅을 시작할 때 당신이 최근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더 나아가 프로젝트에서 당신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조정 업무 면에서 나를 돕는 것으로 확대하는 생각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당신은 일의 진행을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든이 매번 미팅이 끝날 때마다 우리가 동의한 다음 단계의 일에 관해서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것이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든이 사무실을 나설 때 알렉스는 이번 상호작용은 코칭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할 만큼 실질적이거나 상호작용적이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건설적인 피드백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주 몇 주 동안은 고든은 매우 적극적으로 미팅에 임했습니다. 동료들의 고든에 대한 불평은 사라졌고 알렉스는 프로젝트 조정 업무의 상당 부분을 그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알렉스는 AID 구성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라고 느꼈고 앞으로 좀 더 자주 시도해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드백 제공. 피드백 제공은 코치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좁은 의미로 그것은 고객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보다 넓게, 보다 유용하게 정의하면 고객의 행동으로 인한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여기에는 고객의 향후 행동 개선과 관련한 논의도 포함됩니다. 몇 가지 정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고객이 일을 잘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간단한 칭찬이 포함되지만 고객이 잘한 이유와 방법을 특히 강조할 때 훨씬 더 강력히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은 고객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감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AID 방법을 이용합니다. 고객 행동을 설명할 때는 구체적인 관찰 가능한 사실에 집중해야지. 지난번 프레젠테이션 때 당신은 몇 가지 추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추측에 입각한 사람의 특성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부정적인 피드백. 즉, 단순히 잘못된 일을 재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파괴적입니다. 이것은 대개 우연히 우정 혹은 결혼을 끝마치려 할 때 사용되는 것이죠. 이는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인지된 부정적인 행동을 설명하기만 합니다. 당신은 항상 불평이야. 당신이 사실적 맥락에서 고객의 업무 수행을 논의하려면 당시 적어둔 노트를 참조하거나 촬영했던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죠. 영상을 돌려보거나 혹은 제3자에게 코멘트를 부탁합니다. 피드백 제공에 도움이 되는 힌트들이 있습니다. 나쁜 피드백, 좋은 피드백의 특징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쁜 피드백은 방어와 대결 구도를 조성하고 비난에 집중합니다. 좋은 피드백은 신뢰와 협조를 가져오고 가능한 혹은 이미 성취된 개선에 집중합니다. 좋은 피드백의 특징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고객의 감정을 인식합니다. 나쁜 피드백은 기술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반대로 좋은 피드백은 기술을 개선시키죠. 특징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에 집중합니다. 바람직한 기술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실질적인 조치를 제안합니다. 나쁜 피드백은 확신과 자존심을 손상시킵니다. 좋은 피드백은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증진시킵니다. 특징으로는 필요에 따라 개선하라 또는 입증하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의 균형을 유지하고 건설적 조치를 취합니다. 나쁜 피드백은 추측하도록 합니다. 좋은 피드백은 정확한 현재 위치와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해줍니다. 특징으로는 질문으로 확인하고 고객이 요점을 반복하도록 요청합니다. 협조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나쁜 피드백은 판단받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좋은 피드백은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을 주죠. 특징으로는 고객이 먼저 자신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도록 유도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연습. 오늘 당신이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조치를 취해 보십시오.